장경인대 증후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장경인대의 뻣뻣함 및 경직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대퇴골의 외측 상가 사이에서 마찰이 생기면서 무릎 관절 쪽 통증 및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생각보다 장경인대 증후군을 겪고 계신 분 또는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는 꼭 무릎 외측이 아프다는 증상 외에도 장경인대를 촉진하였을 때 통증이 심한 경우라면 모두가 다 잠재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들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다들 폼롤러로 종아리, 허벅지, 허리 좀 풀어보실 때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불편해하는 부위가 허벅지 외측 장경인대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한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려있는 포지션에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만졌을 때 아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근육을 평가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경인대는 모두 아시다시피 대퇴근막 장근과 연결되어 있어서 장경인대가 아닌 대퇴근막 장근이라는 근육을 보고 평가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경인대 증후군이라는 건 다른 말로 대퇴근막 증후군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제가 대퇴근막 장근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여러분들께 와닿는 예로, 그러니까 만졌을 때 통증이 아니라 다른 예로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주 증상은 첫 번째로 고관절 굴곡 시 대퇴근막 장근 쪽 즉 외측 부위에 경련이 일어나서 고관절 굴곡하는 포지션에서 불편함을 호소하시거나 또는 고관절 굴곡이 아니라도 다리를 벌리는 행위에서도 대퇴근막 장근 쪽 경련이 일어나듯이 꽉 쬐어오는 느낌이 나는 분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고, 두 번째로 토마스 테스트에서 고관절이 외전의 형태를 보이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 런지 동작에서 뒤쪽 지지하는 고관절이 외전되어서 벌어지는 분들, 네 번째 오버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오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중둔근 운동을 위해서 고관절 외전 또는 외회전을 만드는 동작에서 둔부가 아닌 대퇴부 외측의 힘이 과도하게 들어오면서 둔부에 집중이 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장경인대 증후군이라는 문제를 조금 더 잠재적으로 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총 5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조금 와닿나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동작에서 양성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는 그러한 패턴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회원분을 담당하고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중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하나씩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퇴근막 장근의 기능은 고관절의 굴곡과 외전 그리고 뇌회전입니다. 그러나 고관절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건 대퇴근막 장근뿐만이 아닙니다. 때문에 만약 고관절의 굴곡, 외전, 뇌회전의 기능을 하는 다른 근육의 활성도가 낮은 상태라면 대퇴근막 장근의 경직 또는 긴장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될 겁니다. 또한 장경인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퇴근막 장근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대둔근의 상부 섬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둔근의 기능 또한 체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대퇴근막 장근 자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대퇴근막 장근을 직접적으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대퇴근막 장근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 복잡한 걸 제가 테스트부터 운동 영상, 솔루션까지 자세한 설명을 포함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딱 2분이면 됩니다. 우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5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양성이 나오는 테스트를 체크해 주셔야 하고 그걸 기준으로 운동 중재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내전근을 훈련해 줍니다. 내전근을 운동시키는 이유는 대퇴근막 장근의 외전 기능의 기량근이기도 하고 또는 대퇴근막 장근의 내회전의 기능의 협력근으로 같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 2가지 기능의 내전근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면 대퇴근막 장근의 경직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수파인 포지션에서 무릎을 90도 굴곡한 상태로 운동하려는 고관절과 같은 방향으로 골반을 약 20도 정도 회전시켜 주시고 그 후에 운동하지 않는 쪽 다리는 외회전해서 수직을 만들어 주시고 반대편 다리는 외회전을 한번 하셨다가 다시 내회전하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총 20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골반은 고정된 상태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운동하는 쪽 다리는 최대한 반대쪽 운동하지 않는 쪽 무릎까지 최대한 내회전시켜서 모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포지션에서 굴곡근까지 같이 잡으실 건데 대퇴근막 장근이 고관절의 굴곡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작용하는 장요근 그리고 내전근의 저활성이 있을 경우 대퇴근막 장근의 경직을 일으킬 만한 상황을 주기 때문에 굴곡근까지 같이 운동을 시켜줍니다. 고관절을 내회전한 상태에서 그대로 굴곡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외회전, 내회전, 굴곡까지 이런 식으로 10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진행하시고 대퇴근막 장근의 긴장도가 떨어졌는지 중간점검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대퇴근막 장근의 스트레스가 약간 떨어졌다면 조금 더 강한 훈련을 위해서 코펜하겐 플랭크 무릎을 90도 굴곡한 상태로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는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체크하고 싶다면 대둔근을 훈련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경인대는 대퇴근막 장근과 대둔근 상부와 연결되어 있어서 고관절의 신전작용에 대한 것도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수파인 포지션에서 무릎을 90도 굴곡 후 브릿지를 실시할 건데 엉덩이를 들기 전에 골반을 먼저 후방경사시켜서 허리 부분이 바닥에 눌러지는 포지션을 취해 주시고 그 후에 엉덩이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엉덩이의 높이는 유지하신 상태로 양쪽 고관절의 내회전과 외회전의 움직임을 살짝 넣어주셔야 합니다. 고관절을 내외측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대둔근의 하부는 내전근의 기능과 상부는 외전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하태부의 불필요한 긴장을 풀어놓기 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 10초 정도 운동하신 후에 다시 양성이었던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